얼마 전부터 어도비에서 베타 신청자에 한해 어도비가 제작 중인 카메라 앱을 베타 테스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뿌렸었죠. 어도비에서 카메라 앱을?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처음에는 좀 어잉 했죠. 그런데 괜찮았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많았긴 했지만 베타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꽤 만족했습니다. 한동안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어도비가 만든 카메라 앱은 과연 어떤가? 그리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을 이번 영상에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실행을 하면 다른 카메라 앱과 별반 다른 느낌은 아니에요. 셔터 버튼, 왼쪽은 필터, 오른쪽은 사진 확인 버튼이 있죠. 흔히 필터라고 하는 부분을 포토샵 카메라에서는 렌즈라고 부릅니다. 상단의 지구본을 누르면 아티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렌즈들, 그러니까 필터들을 불러올 수 있죠. 물론 이 카메라는 전면 카메라도 나머지는 뭐 흔한 카메라 앱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잘한 내용들은 다 패스를 할게요. 자, 렌즈를 살펴볼게요. 인물 보정부터 팝아트, 하늘 보정, 밤하늘, 천사와 악마 같은 몇 개의 렌즈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몇 개는 기본 제공을 하고요. 추가적인 것들은 무료로 다운받게 해놨어요. 이 렌즈들은 선택을 하면 촬영할 때 실시간으로 적용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을 찍고 나서 적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포토샵 카메라로 찍지 않은 것들도 렌즈를 적용할 수 있어요. 또한 사람 식별이 된 사진들은 관련 렌즈에 이렇게 사람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그와 관련된 렌즈들은 인물 피사체에 맞춰서 그래픽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넘기면서 그 렌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몇 가지 스타일들을 변경할 수 있죠. 뭐 천사, 악마 이런 거라던가 꽂히면 다른 종류들의 꽃 디자인, 그리고 팝아트도 여러 가지 팝아트, 뭐야 우길기 넘어가고요. 화면을 누르고 있으면 원본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들의 효과가 있어요. 이런 렌즈들은요, 상단에 플레이 버튼을 켠 채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걸 끈 채로 저장을 하면 이미지 사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풍경도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음식 사진도 인식을 하죠. 예를 들어 풍경 사진도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야자수 같은 아이콘이 표시가 돼요. 렌즈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렌즈들을 적용을 하면 여러 가지 스타일로 즉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줌인 줌아웃을 하면요, 특정 렌즈들에 있는 사물들은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요, 작아지기도 합니다. 위치도 변경할 수 있고요. 음식 사진도 이렇게 케이크 아이콘이 나오면서 렌즈를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사진의 톤이나 섀도우 등을 조절하는 보정 기능이 가볍게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렌즈 탭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그 렌즈에서 제공하는 보정을 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정확히 따로따로 알고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포토샵 카메라의 포인트, 제가 볼 때 이 앱의 핵심은 사실 눕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의 성패 또한 이 외곽선을 잘 따주는 그 퀄리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눕기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도비 센세, 어도비 AI의 이름이죠. 이게 사실 선생님의 일본말이긴 한데 어도비 센세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피사체를 효과적으로 찾아낸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들은 피사체를 찾아서 외곽 라인, 그러니까 눕기를 잘 따기 위한 기술인 셈이죠. 그런데 정말 의외로 눕기를 잘 따요. 물론 팔이나 다리 사이에 있는 고질적인 부분들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정도면 잘 찾네? 라는 느낌이었어요. 인물 사진 아닌 일반 사진도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자동 보정이나 렌즈를 입혔을 때 괜찮네 하는 결과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파노라마 사진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사진들을 적용을 해봤을 때 안 되는 거 없이 다 적용이 잘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이런 나뭇가지 같은 것들은 좀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아쉬운 점. 베타인 걸 감안했을 때 일단 렌즈 적용을 하고 나서 사진 앱으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카메라 앱에는 원본 사진이 사라져버려요. 아마 이건 나중에 수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눕기를 수동으로 정리할 방법이 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눕기는 잘 따는데 디테일 정리해주는 부분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관련한 툴은 따로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렌즈를 적용하고 그 렌즈들을 컨트롤하는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뭐 팝아트면 팝아트 소스를 좀 바꾼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아직 기능들은 많이 없습니다. 렌즈 개수도 아직 적은 편이고요. 이런 블룸 렌즈 같은 경우는 아주 이뻐서 마음에 드는데 현재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움직여 봐도 그래픽 자체를 키우거나 회전 이동 이 정도 말고는 그 외에 조절들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류의 어플은 정말 다양한 렌즈가 제공되고 끝없이 유저들이 렌즈를 창작해서 그 생태계가 넓어지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정식 출시 전이니까 좀 지켜보고요. 라이벌이라면 인라이트의 포토폭스, 특히 포토폭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사악하긴 한데 그만큼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나름 유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뭐 도전하기 같은 이런 서로 경쟁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도비의 슬로건은 Creative for All, 모두를 위한 크리에이티브죠. 기존의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에펙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층에서 더 다양한 라이트 유저들을 잡고 싶은 계획의 일환으로 제작하는 어플이 아닌가 싶어요. 더 광범위한 유저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죠. 사진을 찍어서 필터를 바로 적용을 하고 공유, 끝! 하지만 이 결과물들은 단순 보정한 게 아니라 뭐 포토샵을 거친 것 같은 수준의 재미있는 결과물들, 약간 그래픽 느낌이 많이 나는 결과물들, 이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앱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앱도 은근 쓸데가 많죠. 아, 너 디자이너잖아. 우리 아기 주변에 꽃이랑 이것저것 좀 붙여가지고 이쁘게 하나 만들어 봐. 금방 하잖아. 아, 너 영상 만들 줄 알지? 내가 영상 보내주면 뭐 한 10분 만에 하나 만들어 줄래? 네, 그럴 때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가지고 놀기도 좋죠. 아마 지금 베타 테스트 중에 많은 피드백이 진행되고 있을 테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출시하면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끝!